안녕하세요. 자주성 TV입니다. 얼마 전 카타르 아시안컵이 끝났죠? 이번 대회에서 정말로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클래스와 투혼으로 인해서 겨우겨우 4강으로 올라갔지만 무전술로 일관하면서 예선에서 한번 봤었던 요르단에게 경기 내용과 결과면에서 처참하게 참패하면서 대회를 마치게 됩니다. 이번 대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화를 내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감독, 클리스만 감독의 태도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클리스만 감독은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즐기는 식 뉘앙스의 인터뷰를 보여주면서 경기 내내 답답한 경기력과 더해 팬들을 실망시켰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전에서 최악의 졸전을 하면서 동점골을 막판 허용한 후 웃음을 보인 장면은 정말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exciting 이란 표현을 쓰면서 정말 이 사람의 무책임함을 제대로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선부터 시작한 그의 VIP 관중 모드는 토너먼트에서도 어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처참한 경기력은 물론이요. 특히 전경기에서 문제가 보였던 선수들을 전술적 변화 없이 그대로 기용하여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은 정말 이 감독의 역량이 초등학교 아이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렇게 누적된 문제는 요르단전에서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요르단과의 예선전에서 환상적인 자책골을 넣고 최악의 폼을 보여준 박용우를 문제 포지션 그대로 기용함으로써 상대 감독이 정말 허를 찌르기 좋게 상황을 만들어 주었고, 상대 감독은 이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결국 박용우의 환상적인 기점 패스를 받은 상대 에이스 알타리미는 그대로 최정만 공격수에게 공을 찔러 넣어주었고 그대로 골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한 장면만 봐도 다른 장면 분석이 필요 없이 얼마나 클리스만이 졸장인지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똑같은 장면이 예선전에서 몇 번이고 나왔고, 이를 김민재가 막아서면서 실점 위기에서 벗어났던 장면이 한두 장면이 아니었는데, 그래놓고 클리스만은 경기 후 또 웃음을 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경기 후 웃음을 보였는데 왜 그러셨죠? 이에 클리스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은 경기력을 보인 요르단 감독을 축하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를 비판한다면은 관점이 다른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이 사람이 실력적으로나 덧붙여서 인성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자신의 감정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우리 BJ 크리스만 또한 그것을 알았기에 웃음을 짓고 있었겠죠. 감정이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외모의 를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크리스만 한국 사람들이 감정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냐는 거죠. 인지 과정에서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려고 확신한 이유는 그의 과거 행적 때문입니다. 과거 그는 독일 대표팀 시절에도 BJ 활동을 했습니다. 즉 그는 독일 대표팀 감독이면서 독일을 상주하지 않고 미국에 거주하면서도 감독직을 또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독일의 인사들이 독일로 오라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모든 요구들을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감독 시절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술적인 비판을 했지만 모두 일축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헤르타 베른 시절에는 독일 언론이 자신을 비난한다고 SNS를 통해서 팬들과 직접 소통할 것이라고 SNS를 켜고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이때 팬들이 비난하자 그 자리에서 감독직을 사임하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후 3년을 무직으로 살고 있었죠. 그런 행보를 보인 이러한 사람을 고용한 정몽규 회장,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클리스만은 실력뿐만 아니라 이처럼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과거 슈틸리케를 그렇게 비난했지만 지금처럼 최악의 극단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그는 실력 없는 하수였지만 그가 했던 약속들을 모두 이행했기 때문이죠. K리그를 방문하겠다, 국내에 상주하겠다 등. 그런데 클리스만은 앞서 했던 모든 약속들을 다
엎어버립니다. 코치진들은 유럽에 자신은 국내에 상주하면서 K리그를 관람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어기고 미국으로 갔었고, 아시아컵 결과를 지켜보고 이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말했지만 결국엔 책임지지 않고 사임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못 박았죠. 이번엔 경기를 분석하겠다고 말하면서 전력 분석을 갖는 미팅에 참석하지 않고 미국으로 바로 가는 이러한 최악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정말 실력만 문제일까요? 인성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인간입니다. 결국 김청량 감독, 그런 의미에서 공항에서 팬들이 고홈이란 말을 해서 이를 듣고 이를 이행한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타인을 깔아 뭉개는 이런 사람을 무시하는 인간이란 점입니다. 즉 슈틸리케가 최소한 인성적으로라도 문제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지만 그는 실력적으로라도 또 축구 감독직을 임하는 태도 면에서도 인성적으로도 최악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그를 아무런 선임 기준도 없이 후보군의 어떤 철칙의 기준에, 축구협회 기준에 맞춰서 협의되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제끼고 독단적으로 임명한 이 정몽규 회장, 우리의 확실은 지금 화살은 클리스만으로만 끝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임명한 사람이 바로 정몽규 회장입니다. 그래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축구협회장이기 전에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축구협회장인 동시에 부산 아이파크 구단주이기도 하는데요. 그는 지난 개막식, 부산 아이파크 개막식 때 참가해서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 보이십니까? 요거 수원 유니폼입니다, 여러분. 자, 맨시티 더블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단장이 맨시티 유니폼 입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구단주란 사람이 자기 홈팀 유니폼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이런 그가 지금 4선 연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있던 시절 과연 한국 축구는 발전했나요? 기술위원장으로 김판곤 위원장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관리했었던 그 순간은 제외한 우리 한국 축구는 언제나 최악의 상태였고 그 최악의 흐름 중 중요한 순간마다 최악의 결정을 했던 것이 바로 정몽규 협회장이었습니다. 지금 회장을 여기서 그대로 둔다면 한국 축구에는 또다시 제2, 제3의 클리스만이 나타날 것이며 제2, 제3의 지금의 황보환과 같은 무능한 행정가들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무능한 협회장의 한 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독선적인 구조를 만든 장본인이며 감독이 저렇게 기행적인 행동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하는 무능한 협회를 만든 주범인 정몽규 협회장님, 지금이야말로 책임져야 될 순간입니다.